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요즘에 순살 아파트 네. 논란을 일으킨 어떤 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어제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도 상당한 문제예요. 이건. 그렇죠. 예. 이제 오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지금의 이 상황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면서 예. 이제 관련해서 전수조사도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강한 발언을 좀 내놨거든요. 네.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이제 순살 아파트 사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이제 지시를 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장에서도 뜨거운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민간 건설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 건설사들도 지금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 네. 거기서 얘기했던 것이 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결국에는 LH의 이제는 이권 카르텔을 이제 깨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네. 보통 우리가 LP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LH 출신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LPR을 깨겠다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실제 LH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출신들, LH 출신들,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뭐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감리 이런 데 이제 많이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는 부분들을 좀 깨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네. 그 사실 LH 같은 경우는 매년 수십조 원 공사를 발주하거든요. 근데 막대한 자금이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를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그래서 이제 지시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의가 나오는 게 이제 무량판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검단 사태도 검단 아파트 주차장 무너진 것도 이제 무량판 구조 때문에 이제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무량판 구조를 봤을 때에 실제적으로 이제 LH에서 2017년부터 사실 이런 무량판 구조를 발주를 했다, 설계를 했다라고 이제 네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이제는 그때 이후로 지어진 아파트를 전수조사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까? 정말 네. 이권 카르텔을 깰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구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궁금해요. 무량판 구조인지 네. 아니면은 뭐 말 그대로 라멘식, 맞아요. 라멘식 구조인지. 사실 그거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우리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지어졌는지 아는 분들 저도 별로 이번에 없을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저도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건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파트 지하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지금 지하 보게 주차, 되죠. 그렇죠. 무량판 구조던가요? 아닙니다. 보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멘식 구조더라고요. 왜냐하면 보가 있더라고요. 지하 주차장 딱 봤더니 이제 기둥이 있고요. 그다음 그 위에 이제 보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쭉 나오죠. 나오죠. 예. 네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파트 바닥 구조를 봤을 때 벽식 구조, 그다음에 이제 기둥식 구조, 무량판 구조로 나눠지는데 벽식 구조가 일반적인 많은 아파트들이 채택했던 방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저게 전통적인 스타일이에요. 저거. 맞아요. 예, 아주 예. 옛날부터 지어오던 스타일.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 했을 때 이슈가 나오는 게 내력벽 철거 이게 네, 이제 맞아요. 이슈잖아요. 그게 벽식 구조를 철거하는 그게 벽식 거잖아요. 구조죠. 그죠. 저걸 예. 철거해야지 저 무량판 구조나 이 다른 구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력벽을 만약에 허물게 되면은 구조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리모델링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아파트들이 다 벽식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벽식 구조가 문제가 되는 게 이제는 그 상하층 간에 이제는 진동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기둥식 구조인데 이게 라멘 구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라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라멘이라고 그러니까 라면? 라면 이렇게 생각, 그건 아니고 예. 사실 틀 이거의 독일어입니다. 라멘이라는 뜻이. 틀이라는 뜻의 이제는 독일어인데, 그래서 이제 라멘 구조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냐면 기둥이 있고요. 기둥 위에 이렇게 보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보가 있어서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이제는 한 단계가 더 넘어갔던 게 이제 무량판 구조라고 해서 보가 없습니다. 보가 없고 기둥만 세워져 있죠. 네. 대신에 이제는 보강근이라고 얘기하는 이 슬래브와 이 기둥과의 그 장력을 높이기 위해서 철근을 더 보강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이게 보강근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보는 기둥 부분에 있는 철근이 빠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이게 저는 순살이 아니라 무뼈예요. 이거는. 무뼈죠, 그렇죠. 순살을 하면 그 의미가 오히려 좀
순화되는 것 같은데 네. 뼈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의 본인의 아파트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네. 이제 궁금해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거주동은 몰라요. 거주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이 알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위가 보이니까. 예, 그건 좀 확인이 가능한데 그렇죠. 살고 있는 아파트 거주동은 사실 알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일반인들이 예,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네. 방금 말씀하시길 LH의 정관 예우가 설계와 구조 전문성을 가로막는다. 이런 지적으로 연결되어 맞습니다.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관 예우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H 출신들이 예. 사실 은퇴하고 나서 대부분 이제는 가시는 게 이런 그 관련 업계들에 대해서 정관 예우로 이제 입사를 하시는 경우가 좀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실이라든지 이런 걸 걸러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던 게 시민단체들이 이 정관 예우 의혹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실련 같은 경우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는 경실련이 조사를 해봤어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LH 설계 용역 수의 계약이 한 536건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입찰이 290건 정도에서 이 수주 현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LH 출신들이 영입한 LH 출신들이 들어갔던 이런 업체 47곳에서 전체 용역의 55%를 이제 따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이제 NH 출신들이 들어갔던 이런 업체들이 이제 따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고 금액으로 보면은 한 6,500억 원 정도 됩니다.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예. 그렇죠 수주 금액이.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관 예우다라고 이제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 옹호하는 게 아니고 사실 LH 출신들의 인사들을 영입하면 더 전문적이고 그렇죠. 더 잘 알고 네. 더 그래 확실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그 LH 출신들이 무량판 구조를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건설업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벽식 구조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가 2017년 이후부터 사실 많이 LH에서 네네. 발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아파트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LH 출신들이 가면 사실 설계 잘 부분이라든지 모르신다, 이거죠. 예, 벽식 구조를만 알고 무량판 구조를 모르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LH에서도 뭐 입장을 좀 내놨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발언들을 좀 했을까요? LH에 대한 이제 불신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LH에 대한 불신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몇 년 전에 LH 출신들이 정보를 번호 입수해서 땅을 사고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투기 사건도 있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뭐 LH가 이제는 설계 감리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못 쓰고 있다. 그러니까 발주만 계속 하는 거죠.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발주만 하지만은 사실 뭐 설계라든지 아니면 감리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제는 설계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실제 LH가 하게 됩니다. 근데 감리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 심사와 기술 심사로 나눠지는데 네. 이 기술 심사 같은 경우는 계량 심사와 비계량 심사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정량적 심사가 있고 네. 정성적 심사가 있겠죠. 근데 이런 정성적 심사에서 이제는 이권이 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감리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는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면은 그게 잘못됐는지를 잡아주는 게 감리인데 그렇죠. 이게 전혀 감리 부분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번에 사태들이 좀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LH가 이거를 또 감리 감독하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사태를 해결하면서 뭐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많은 시장에서 아니 선수가 심판 역할하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본인도 선수인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를 심판하겠다 하니 그래서 좀 말이 안 의아하다라는 되죠.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LH의 뭐 셀프 감리 이런 부분들은 뭐 감독 권한 이런 것들은 뭐 예전부터 사실 좀 비판의 대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면은 자세히 보면 LH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반반.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둘 다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피해는 시민들에게 이어지고 국민들이 받죠. 국민들이 불안감을 하는 거고 정말 지금 K건설이 얼마나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찬물 확 끼얹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부실수급은 왜 반복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카르텔이 어느 정도길래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걸까요? 이게 이권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아파트라는 거는 국민들 아까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 주거 공간이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불안감 생기면 얼마나 저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아 정말 사실. 아니 의식주 아니에요 사람이. 네, 맞습니다. 의식주인데 주가 문제가 있다는 네. 거는 문제죠 진짜. 그게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권 카르텔이 이게 문제가 커지면 더더욱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일단 건설업계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원칙이 무너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 이렇게 세 파트로 이루어진다 보면 사실 이 세 파트가 제대로만 일만 했어도 그럼요. 이런 문제는 안 생기는데 네네. 그러니까 건설에 대한 이런 원칙들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왜냐하면 계속 LH에서는 뭔가 개선하겠다, 뭐 하겠다 계속 발표를 하지만 고쳐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건설 원칙 자체가 이제는 완전 무너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게 건축 도시 안정청 설립. 이런 얘기가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설계, 시공, 감리를 총 맡아서 이제는 담당하는 부서겠죠. 그래서 건축, 도시, 안정청 설립을 이제는 지금 뭐 민간에서나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두 번째 왜 이런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냐 봤을 때 일부 건설사 능력 부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설업계에서 나오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량판, 그러니까 무량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도입이 네네.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지었던 이런 어떤 벽식 구조에 익숙하다 보니까 새로운 공법에 대해서 이해를 떨어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감리 단계에서도 전문성이 많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 예가 나오는 게 이거는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숙련공들이 이제는 뭐 젊은 분들에게 이제는 기술을 전가해야 되는데 전수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노동 현장에 가본다 그러면 이제는 그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 뭔가 좀 더 익숙해지려고 그러면 또 현지 나라로 가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숙련공들이 현장에 또 많이 없다는 게 또 문제가 돼요. 물론 뭐 이런 분들이 뭐 무량판 구조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일단 뭐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건설 전반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숙련공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괄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빨리 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뭔가 좀 답답한 거. 네. 답답하고 예.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더 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이 모든 이유를 다 차치하고라도 이걸 막 무리하게 지을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원가 상승도 네. 어떤 하나의 원인이다. 근데 전 사실 이것도 그렇게 막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당연히 대책이 좀 있어야 했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이제 원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예, 올랐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뭐 아파트 가격을 지금 우호적으로 보는 분들은 예, 투자자 입장에서 우호적으로 보는 분들은 원가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과거의 아파트 원가는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오르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근 가격 같은 경우는 2020년 상반기 톤당 한 541달러였는데 올해 상반기로 비교했을 때 2배가량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을 봤을 때 그때보다 한 2년 전보, 3년 전보다 한 2배가량 올랐거든요. 철근 가격이 예. 많이 올랐죠. 시멘트 가격도요. 21년 6월에 이제 톤당 한 7만 5천이었는데 현재 12만 원 선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예. 시멘트 값도 올랐고요. 이미 뭐 대표적인 시멘트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쌍용 CN이라든지 아니면 성신영일이 이미 올렸고요. 그다음에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릴 거야라고 이제 통보를 한 상태예요. 네. 레미콘 업체에다가. 네.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 가격도 오르죠. 시멘트 가격 오르면 레미콘 가격 오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건설 원가가 계속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좀 낮춰야 돼요. 원설 원가를. 왜냐하면 이미 뭐 시공은 들어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기 단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진행해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튼튼하게 짓지 못고 말 그대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시멘트 양생도 안 됐는데 비 오는 날 하고 비 오는 날 시멘트 그렇죠. 붓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기 단축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뭐가 되게 우선인지에 대해서 예, 답답하죠. 해야 되는데. 예. 네. 근데 저는 그 설명도 사실은 흡족하지 않은 게 철근값 오르고 이런 건 불과 한 1, 2년 그 사이 그쵸. 일인데 그럼 뭐 오른다면은 내리는 거 봤습니까? 아, 못 봤죠. 안 내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정부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그거죠. 네. 예, 사익 추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이한 카르텔 타파로서 맞습니다. 시작하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LH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수조사, 철근 누락 전수조사를 하겠다 하니까 건설업계가 이제 초비상이 걸린 거죠. 그렇죠. 지금 네. 뭐 비상 상태다 보시면 되겠고 네. 사실 지금 이제는 뭐 공개되지 않았어도 제가 봤을 때 민간 건설 업계에서는 아마 이미 지금 내부적으로 그 비상회의를 하고 있었군요. 최근에 지었던 아파트 중심으로 일단은 아마 지금 검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샘플이죠, 샘플. 네, 그래서 네. 문제가 됐던 거를 아마 지금 보수공사하지 않을까, 뭐 소리소문 없이. 몰래 도색공사한다 그러고. 그렇죠. 도색공사하고 지금 뭐가 다른 네. 시공을 하겠죠. 네. 자, 그럴 정도로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비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뉴스에도 많이 보도됐지만은 뭐 정말로 뭐 도색한다는 걸 네. 칸막이 쳐놓고 보수공사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이번에 전수조사에 이름만 올려도 사실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깎이게 되는 그쵸. 거죠. 그러면 이 업체가 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구나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네. 일단 의심 먼저 하게 됩니다. 부실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무량판 구조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부실이 일어나서 문제지 공법 자체는 이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건설업계의 지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무엇보다 이제는 보관근에 안 들어갔던 게 이제 문제인 거고 만약에 기업이 이미지가 이제 실추가 된다 그러면 상당하죠.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서 재시공이 들어갑니다. 한 5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굉장히 뭐 금액을 떠나서 일단 이미지가 순살자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뭐 후루지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후루지오는 가지 뭡니까? 검단 쪽에 검암이죠. 검암면 쪽에 이제는 네. 모 브랜드 아파트인데 이제 요번에 폭우가 와서 이제 배수구가 막혀갖고요. 아, 예. 예, 물이 계속 흘러갖고 이제 빠지진 않으니까 해서 후루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통뼈캐슬 그죠? 이제는 뼈대가 이제 철근이 튀어나와 버려갖고 아하. 예, 그래서 막 철근 녹슨 철근이 벽을 뚫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뼈캐슬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실추가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이미지가 실추가 되면 유무형적으로 굉장히 손실 오지만은 우리나라의 아파트 건설사들이 뭘로 돈을 버느냐? 사실 건설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건설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 수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네. 어디 요번에 이제는 여의도죠. 여의도가 또 뭐 재건축한다 그러면 현수막이 막 꽤 걸려 있고 건설사를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그러면은 이미지가 실추된 건 수조 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일단. 선정이 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막대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만약에 이미지가 깎이게 되면은 이런 수조 사업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존폐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민하다 보니까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간에 이 분위기를 그 브랜드 밸류를 깎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전수조사 들어와서 민간업체 건설사가 몇 군데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러면 네. 굉장히 타격이겠죠. 네.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지는 뭐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대처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 밝혀내야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조사 이후부터가 이제 정말 시작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사 이후에 이 상황들을 누가 책임지고 어디까지 감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어떤 쟁점들이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단은 부실 시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시공 요구가 분명히 일어날 수 아이고. 있고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이제는 그 부실 아파트 낙인 때문에 사실 브랜드가 깎이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시세가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지금 뽑을 수 있는데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보상 문제가 이제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법 쪽에서는 보상 만약에 소송을 걸면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온전하게 보상받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주차장의 문제거든요. 예, 주차장 그러니까 거주동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의 문제다 보니까 예. 온전하게 뭐 말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돼서 원하는 만큼의 보상받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뭐 일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시공 요구인데 재시공은 지금 힘들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지금 보강공사가 하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재시공이 일어난다는 거는 사실 지금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세 번째로는 이제는 가격 하락 가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냥 이제 부실에 대해서 이권 카르텔을 깨겠다,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내겠다 하지 이분에 대해서 뭐 말 그대로 금액적인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서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러면은 뭐가 문제겠냐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선시공 후분양 얘기가 나와요. 선시공 후분양. 예,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선분양, 후시공입니다. 선분양이죠. 분양을 하고 시공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실 시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후시공을 하게 되면은 선분양을 하고 후시공을 하게 되면은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미리 땡겨서 지을 수 있으니까. 예,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설사 좋자고 하는 거예요. 네, 건설사들이 좋아요, 사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는 분양 받으신 분도 왜냐하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좋은 게 일단은 계약금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내고 나중에 잔금 나눠서 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건설사도 괜찮고 뭐 분양 받으신 분도 금전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가 이제 선분양 후시공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는 부실 시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돈 받고 지워버리니까. 그래, 또 받았는데 뭐.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선시공 후분양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게 부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아파트 보고 분양들하고 완제품을 그렇죠. 보고 예. 이제 하는 거니까. 보고 사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이 수요자들이 이제 꼼꼼하게 봅니다. 그럼 건설사들이 어떻게 됐으면 꼼꼼하게 지을 수밖에 없어요. 또. 잘 지어야죠. 예, 잘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선시공 후분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 후분양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뭐 아파트 이슈가 됐었을 때 항상 이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계속적으로 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건설사를 살리는 게 문제일까요? 과연 국민들의 주거를 맞습니다. 안심시키는 게 문제일까요? 이렇게 네. 생각하면 답은 간단한데 맞습니다. 건설사들이 타격을 입을 규모가 네. 또 얼마나 될지 네. 그게 또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 하는 건데 그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LH가 보니까 이제 다급해서 그런 건지 제 생각입니다만 최근에 뭐 베트남에다가 엄청나게 큰 클러스터 건축을 한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고 했던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약간 이게 사실 해외로 지금 우리나라 건설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한데 맞습니다. 네네. LH의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입을 텐데 이 와중에 다시 이걸 좀 무마시키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해외 건설 수주를 이렇게 홍보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신뢰감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K건설 이게 이제 브랜드가 완전히 훼손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있거든요. 중동 쪽에 얼마나 사안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예, 이게 공기업 아니에요? 민간기업도 아니고 예. 지금 공기업에서 이런 일이 났다는 거는 정부 책임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K건설에 대한 위기다.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의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고쳐지기가 어렵다. 빨리 네. 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권 카르텔 깨려고 하는 부분이고 정관예우도 깨려는 이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봤을 때 이제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줄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건설업계도 뭐 건설업계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건설업계 문제도 그러니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K 건설이라는 이미지가 우리나라에 건설업계가 있었기 때문에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건설업계가 줄도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에 보도가 되기를 뭐 아파트 시장이 살아난다. 그다음에 뭐 다시 한번 뭐 수주가 뭐 거래량이 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이거는 서울 일부분에 대한 얘기고 지방은 전혀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5월 주택 통계가 있습니다. 교토교통부가 냈던 이게 전국의 미분양이 6만 한 8천 가구가 되는데 아이고. 84%가 지방이에요. 아,
지방은 분양이 안 됩니다. 아직도 뭐 지금 언론에서 막 부동산에서 얘가 나오고 있는 게 뭐 분양 좀 살아났다, 뭐 거래량 반등한다, 늘어났다, 뭐. 반등한다. 이거는 서울의 일부 부분.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지 지방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사들도 지금 지방 건설사들이 거의 줄도산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뭐 총체적인 사실 문제입니다. 뭐 지금 LH 문제도 그랬고, 네. 그다음에 설계, 뭐 시공, 감리도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네. 거기에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 뼈대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건설사들도 네. 지금 도산 앞두고 위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건설업계가 완전히 지금 구조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좀 고쳐지기를 뭐 저도 불안합니다. 지금 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도 너무 불안해서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저희도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